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학번 영화과 입시 총정리하려고 등장한 최우주입니다. 2024학번 영화과 총정리를 이제 한번 시작할 건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 중앙대 영화과를 졸업했고, 이제 영화과 입시를 2015년도부터 이제 칼럼을 연재했어요. 영국영화과 입시는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를까요? 뭐 연극과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런 걸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계속 공개적으로 이렇게 칼럼을 연재했고, 19, 20, 21년, 22년까지 중앙대 한예종, 그리고 이제 뭐 서울예술대, 기타 등등 모든 대학들을 합격시켜왔고, 올해도 합격시켰습니다. 23학번에서도 적은 학생 수로. 그러니까 저의 입시 정보는 믿을만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수시에서 이제 4년제 3개, 뭐 6개 대학교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는 무제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겁니다만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볼게요. 자, 정시에서는 4년제 3개 대학 가나당을 쓸 수 있고 전문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아실 거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특수국립대학교가 있다. 특수국립대학교는 한예종이라고 하는 영화과가 있는데,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거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하고 정시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원하고, 국립영화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 어디 붙어도 전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경찰대학교나 국군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같은 거죠. 자, 수시 4년제 6개 대학 중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들은 일단 중앙대, 뭐 동국대, 한양대 이런 데가 가장 오래돼서 유명합니다. 전문대 중에서는 이제 서울예대가 가장 유명하고 동아방송대 같은 데도 유명합니다. 자, 요렇게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수시에서 실기를 보는 대학은 지금 중앙대밖에 없습니다. 2023학번까지는 내신 1.0에서 국영수탐 3.0까지 커트를 했었는데요. 이제 2024학번부터는 없습니다. 내신 없고 그냥 지원하고, 없고 지원하면은 이제 이야기 구성 플러스 논술 또는 영화 분석 시험을 봅니다. 자, 이렇게 중앙대 같은 게 있고, 그 외의 대학들은 이야기 구성 보는 세종단국 국민대학교 같은 이런 이야기 구성 시험 180분 시험 보고 통과하면 2차에서 면접 보는 대학교 이런 거 있고, 서경대학교, 숭실대학교, 뭐 수원대학교, 성결대학교, 뭐 대진대학교, 청주대학교, 좀 나름 그래도 알려진 영화과, 이렇게 여기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교들 지금 설명한 건데, 여기는 이제 면접 위주고 이야기는 구수를 하는 대학교입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의 이야기 시험들이 수시에서 실기를 봅니다. 그리고 원래 용인대학교는 과거에는 아주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있었는데 실기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학번에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실기를 영화 분석을 봤었는데, 아무튼 요것도 이제 24학번에 부활하고, 명지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내신이 이제 국영 반영되는 1.0에서 대략 2.9라고 할게요. 2.9 친구들이 통과되면 면접을 하는 그런 교과 면접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주요 대학이고, 선생님 주요 대학 다른 데도 있잖아요. 학종대학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과거에도 자소서를 안 받습니다. 그냥 생기부만 받고 내신이 1.0에서 2.0에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많이 붙었던 학교고,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자소서 같은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독서나 아니면 수상 받는데 2024학번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학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아마도 이제 내년에는 면접으로서 좀 학생을 평가하는 게 좀 강해질 겁니다. 왜냐면 평가할 요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양대를 제외한 동국대, 경희대, 상명대는 아마 볼 것 같고, 이거 외에는 성균관대 영상학과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저는 영화과를 총정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영상학과고, 성균관대에 또 다른 학교가 연기예술과 연출전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연기예술과는 이러면은 학생부도 보고, 그 다음에 1차를 통과하면 이야기를 50분 보고 면접도 보는 이런 상태고, 영상학과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영화를 찍은 친구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그런 전형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앙대학교, 지금 세종단국 국민, 서경, 숭실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그리고 기타 전문대학교들이 이렇게 실기를 실시한다, 수시에. 그럼 정시에는 뭐가 있냐? 그럼 정시에 또 유명한 대학이 중앙대, 동국대, 이제 한양대 이런, 제가 이게 이 이름이 약간 굳혀졌는데, 제가 중앙대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중앙대가 가장 오래된 학교예요. 근데 지금 오래됐다고 최고 좋은 학교가 아니라 지금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가 가장 좋은 영화학교입니다. 어쨌든 정시에서는 비실기입니다. 수능만 100%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 이제 블로그에다가 설명을 하셔서 해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 블로그를 쭉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성적대를 잘 모르겠어요. 성적대는 제가 대략 뭐 이러면
뭐 중앙대, 이제 한양대, 동국대는 성적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이지만 뭐 한양대랑 중앙대는 국영수탐이 1.5등급 정도를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진학사라던가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성적대가 대략 나오는 게 있어요. 배치표에서. 그걸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정시에 다 비실기를 시행하는 대학들이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세종대 같은 경우만 실기를 보고 뭐 단국대도 정시 없고 국민대도 정시 없고 정시가 없습니다. 자, 정시가 없고 뭐 서경대, 숭실대 없고 수원대, 성결대 정도가 정시 실기 있네요. 그리고 청주대 실기 있고 대진대 실기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것들 제가 싹 다 긁어볼게요. 자, 여기서 숭실대 없고 서경대 없고 아이고. 자, 수원, 성결, 대진, 청주가 이제 정시 실기를 본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세종대까지 다 겹칠게요. 그럼 단국대, 국민대 없나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면 단국대, 국민대 붙은 친구가 혹시라도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수시에서만 뽑는 실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정시에서 수능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뭐 한 재작년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사례가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가 이제 정시 비실기하고 이제 실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서울예대랑 동아방송대는 사실상 내신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예대 영화라던가 동아방송대 영화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된다. 사실 수능 성적이랑 내신 성적이 의미가 없다. 다른 대학교는 도대체 뭐 내신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신 성적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도 이것이 마치 학원 장사꾼의 약간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별로 안 중요하다는 기준은 5, 6등급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제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인데 이 상위권을 숫자로 나눠보면, 근데 5등급이 딱 중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5등급 정도를 유지한다면 내신에서 뭐 불이익 받지는 않는다. 근데 예를 들면은 공부를 막 안 해가지고 8, 9등급이 나오면 이제 곤란하죠.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보통 이 실기를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4, 5등급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세종대, 단국대, 중앙대학교를 뭐 심지어 내년에 중앙대가 이제 내신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내신 커트가. 그래도 내신의 반영 비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더 사람들이 막 경쟁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 경쟁적으로 예를 들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칩시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5등급이라고 해서 그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영화적으로 부족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영화과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5등급이어도 모의고사가 수능 국어 영어가 5등급 정도여도 이 실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단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에는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는 8월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외국어 특기자하고 이제 영화 찍어본 영상 특기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못 볼 테고 11월 일반 전형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냥 여기는 일반 전형이고 그냥 모든 학생들이 막 지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던 적던 그냥 수능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외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180분 이야기 구성을 보고 면접이고 영상 특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분석을 이제 구술로 하고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영화 분석도 구술로 하고 면접도 구술로 합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11월 입시는 다른 방식인데 여기서 1차에서 150분 글쓰기 시험이 있습니다. 이 150분 글쓰기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국어 영어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입시 칼럼에다가 살짝 써놨는데 이제 한예종 영상원 찾아보시면 어디 있냐? 잠시만요. 자,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 자, 여기 보시죠. 1차에서 21학번부터 국어 영어 시험이 자체 시험이 원래 있었는데 수능하고 비슷한 국어 영어 시험이 원래 있었는데 21학번부터 폐지를 했다. 22학번에서도 없었고 그냥 150분 글쓰기 하나 있었고 23학번에서 뭐 1차 150분 논술 시험 봤는데 거기서 영어 지문을 해석하는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상식적인 수준에 써내려가는 그런 어떤 논술 비스무리한 영화 지식을 요구하는 논술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저희 수업 커리큘럼에서 처음에 가르쳤던 다른 학원에서 다 가르칠 거야. 아마 시민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영화들을 언급하면서 이 영화의 특징들을 설명하거나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헤어질 결심의 어떤 특징을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서울예대 같은 대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지식 중에 하나였던 뭐 독일 표현주의 영화 혹은
그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을 언급해가지고 이런 1차 글쓰기를 통과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논술이 아니라 영화 관련 지식이 필요한 글쓰기라고 보시면 좀 더 됩니다. 어쨌든 이 1차 150분 글쓰기를 할 때 수능 국어 영어가 들어가진 않지만 대략 국어 영어 성적이 1, 2등급 친구들, 평균 2등급 친구들이 많이 합격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2등급, 뭐 못해도 3등급 초반의 어떤 국어 영어, 수능 국어 영어 성적이 좀 있어야지만 상식적으로 이 1차 과정을 통과하더라. 여러분들 보시면 11월 일반 전형을 뽑는 학생은 30명이 정원이에요. 30명 정원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추가될 때도 있습니다. 이 외국어 특별전형 15명 정원에서 다 안 뽑은 거를 추가시킬 수 있어서 35명에서 39명이 될 때도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원자가 1,500명입니다. 1,500명 써놨어요. 여기다가 1,500명인데 거기서 통과하는 친구들은 150명에서 200명 안짝입니다. 130명, 올해는 130명 정원에까지 하면 130. 네? 거기서 이제 2차에서 180분 이야기랑 면접으로 합격을 합니다. 면접으로 합격, 불합격이 정해지는 대학이라서 여러분들이 요 1차 글쓰기하고 나중에 이 180분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국어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달라고 제가 다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서울예대랑 동아방송대 입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서울예대 영화과 입시는 정말 특이합니다. 이 서울예대가 지금은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인데 침착맨과 그 동문이에요, 제가. 근데 아무튼 매드 안산에 살았는데 이 안산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그 지금 동국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그 캠퍼스 있잖아요, 남산에. 그 옆에 자리에 서울예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리얼 서울예대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교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아무리 안산에 맞지만. 그래서 이 학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원하는 데서 지원 전형이 다른 게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전문대학교 졸업 전형이 있어요. 이 전문대학교 졸업 전형이 있어서 경쟁률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뭐 20명 조금 넘게 뽑고 근데 지원자는 확연하게 차이 나죠. 일반 전형은 고3이거나 아니면은 전문대졸 전형이 안 되는 사람, 대학교 1학년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넣기 때문에 1000명이 넘게 지원합니다. 근데 전대졸 전형은 지원자가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전문대졸 전형 같은 것만 보고 서울예대를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전형에서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보는가? 여기서는 이제 50분 작문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근데 50분 작문은 실제로 이 서울예대에서 반영하는 비율이 되게 작아요. 3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서 이제 10분 동안 이미지를 분석한 후 이미지를 분석하고 한 4분 내로 면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라서 요걸로 사실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50분 작문에서는 되게 평이해요. 뭐 예를 들면은 영화에 대한 어떤 뭐 영화 디지털 카메라, 뭐 필름 카메라에 대한 걸 써봐라, 아니면 뭐 올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 미래의 영화관이 무엇이냐, 이런 장문들이 나오는데 이 10분 이미지 분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사진 한 장 중에서 영화 스틸 이미지를 보여주고 뭐 정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무슨 독일 표현주의 얘기를 했는데 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 있어요. 1920년 영화인데 예를 들면 이런 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지금 바로 안 뜨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보통 요 장면이거든요. 요 장면을 보여주고 이 영화 이미지에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영화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거를 달달달달달 뭘 외우냐면 뭐 이 장면이 어떤 카메라 렌즈를 사용했고 카메라가 뭔가 안각, 구간, 편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전문 용어를 쓰면서 분석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그런 친구들이 합격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냥 두 번째로 그냥 이것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여기서 뭔가 뒤틀어진 어떤 사성과 이 주인공의 움직임, 뭔가 빛이 오고 흑백 이미지, 뭐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개성적인 해석으로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나머지 대학교에서도 지금 이야기 구성 중심 대학들에서도 뭐 세종대, 단국대, 국민대 그리고 이제 한예종 같은 이야기 구성 중심 대학들도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면접에서 영화에 대해서 자기가 지식이 있으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영화과 입시를 총정리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시간이 되시면은 이 블로그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써야지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그냥 전 2023학번 입시 총정리에서도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23학번에 제가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런 이야기를 써서 합격했다는 사례를 막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제가 말하는 순간 이게 되게 퍼져버리잖아요. 학생들이 막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영상을 올릴 때. 그래서 이야기 소재라는 것은 겹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좀 항상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소재 중에 하나였던 그 일종의 베이비박스 소재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이제 소재로 이야기를 쓰면 합격하는데 근데 도대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 얘기를 한 순간 그 합격한 친구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소재를 쓸 때는 영화과에서 좀 나중에 만들 법한 이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교수님들이 그렇게 소재가 비슷해 버리면은 뭔가 만들 법한 이야기를 쓴 친구들을 더 떨어뜨려 버리고 되게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환상적인 어떤 그냥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이야기를 합격을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각자의 어떤 개성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영화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영상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피드백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좀 말이 되는 이야기면서 재밌다 라고 한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학원을 운영하지만 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점검해주는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